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직 트리 하우스 두 번째 책의 챕터 5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직독직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Chapter 5 Trapped 갇히다. Come on, cried Annie. 어서, 애니가 소리쳤습니다. Hurry, 서둘러. Jack raced behind her. 잭은 달려갔습니다. 그녀 뒤를 따라서 달려갔습니다. Here, quick. 여기, 빨리. Annie dashed toward the door of the hallway. 애니가 서둘러 갔습니다. 문을 향해서, 복도와 분리되어 있는 그런 문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일단 우리가 달리다라는 그 단어를 보통 run이 기본 단어이긴 한데 뭔가 서둘러서 급하게 갈 때 이런 dash나 race 같은 단어들을 사용한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여기 있는 이 off라는 전치사를 오늘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보통 off랑 반대되는 느낌의 전치사가 on이 있죠. on은 뭔가 이렇게 붙어 있는 느낌이 있다면 off는 떨어진, 분리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이전에 살펴본 put on 같은 표현은 무언가를 다 몸 위에 올려놓을 때, 그럴 때 다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말은 take off였죠. 다시 몸에서 떼어놓는 그런 느낌을 가진 off라는 전치사를 사용했었어요. 어딘가를 탈 때 get on a bus. 버스 위에 타서 그 지면과 몸이 닿는 거죠. 그럴 때는 on을 쓰지만 반대로 내릴 때는 get off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이제 연관이 되는 이미지로 어떤 행사가 예정된 날짜에 있다가 그 행사가 떨어져 나가면 그럴 때는 put off, 연기를 하게 되거나 call off, 취소하게 되는 거죠. 또는 어떤 직장을 다니는 것을 어떤 하던 일을 그 직장에 붙어 있다가 해고를 하게 되면 내 직장에 있다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lay off 또는 돈을 주고 해고하는 pay off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는 hallway라는 복도가 있는데 그 달려져 있는 문이 있고 다른 공간이 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off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치사 하나도 굉장히 쓰임이 많고 깊이 파면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혹시 좀 전치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이기동 교수님이 쓰신 영어 전치사 연구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저도 전치사가 나올 때마다 종종 이 책을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he pushed the door open. 그녀는 밀었습니다. 그 문이 열리도록 밀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짧은 문장인데 영작을 하라 그러면 잘 안 나오는 그런 문장이에요. 5형식 문장인데요. 5형식 문장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해드린 것 같은데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목적보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인데 문이 열리도록 밀었다는 거죠. 이 문장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ack and Annie stumbled into a dark, cold room. 잭과 애니는 비틀거리며 어둡고 추운 그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The door creaked shut behind them. 그 문은 creak, 삐걱거리다 이런 뜻이죠. 삐걱거렸습니다. 그들 뒤에서 닫히면서 삐걱거렸습니다. 이 shut이라는 단어가 닫다라는 뜻을 가진 불규칙 동사여서 3단 변신을 이렇게 shut 이렇게 합니다. 이 앞에 동사인 creak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세 번째 형태인 PP 형태로 사용이 돼서 그들 뒤에서 닫히면서 삐걱거렸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말 같으면 삐걱거리면서 다쳤다 해서 이 shut을 동사로 사용할 것 같은데 이 문장에서는 creak을 지금 동사로 사용을 하고 있죠. 좀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Give me the flashlight, said Annie. 줘봐, 나에게 그 손전등 줘봐 라고 애니가 말했습니다. Jack handed it to her and she switched it on. 잭은 건넸습니다. 그것을 그녀에게. 그리고 그녀는 그 스위치를 켰습니다. Yikes, said Annie. 악! 하고 애니가 소리쳤습니다. A row of knights was right in front of them. 지금 여기까지가 주어인데요. 기사들이죠. 지난 시간에 andS가 붙어 있으니까 이제 그
일렬로 서 있는 그런 기사들이 was right in front of them. 그들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해서 여기 지금 night라는 복수형인데 여기서의 진짜 주어는 a row이기 때문에 일열의, 한 줄의. 그래서 여기가 주어기 때문에 여기는 그 단수형의 비동사인 was가 사용이 되고 있네요. Annie flicked off the light. Annie는 라이트를 껐습니다. Silence. 침묵. They aren't moving. 그들은 움직이지 않아. Jack whispered. 잭이 속삭였습니다. Annie switched the light back on. 애니가 다시 그 스위치를 back이니까 다시 켰어요. They are just suits. 그것들은 그냥 수트일 뿐이야. 라고 잭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트는 그냥 옷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Without heads. 머리 없이 말이야. 라고 said Annie. 애니가 말했습니다. Let me have the flashlight for a second. 내가 갖게 해줘. 이 let이라는 동사도 대표적인 오형식을 만들어내는 동사인데요. 정확히 직역을 하자면 내가 갖게 해줘. 그 flashlight를 잠깐만 갖게 해줘. 라고 said Jack. 잭이 말했습니다. So I can look in the book. 그래서 내가 책을 좀 볼 수 있게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까부터 오형식이 계속 나와서 오형식을 다시 한번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문장을 봤는데 문장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목적 보어가 있는 이렇게 생긴 문장을 오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물론 명령문이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죠. you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건데요. 오형식 문장이 나올 때마다 자꾸 오형식이라고 짚어드리는 이유는 오형식 문장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눠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오형식이 영어에서는 오형식 문장이 많지만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 오형식으로 나타내기가 이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잘 자유롭게 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오형식으로 쓰일 수 있는 동사의 종류가 엄청 많긴 한데 그 중에서 사역 동사라고 불리는 한 무더기에 동사들이 있고요. 지각 동사라고 묶어지는 또 한 덩어리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동사들 말고도 오형식은 저도 이 동사도 오형식으로 쓰일 수 있구나 싶은 정도로 그냥 문장 안에서 아주 많이 사용이 되긴 하지만 이 사역동사, 지각동사 특히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잠시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사역동사를 잠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사역동사 대표적으로 make, have, get, let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다 기본적으로는 누군가를 어떻게 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make가 가장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누군가를 My mom made me study. 엄마가 나를 공부하도록 정말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 have와 get은 비슷한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또 뭐뭐 하도록 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let이 가장 약한 버전이에요. 뭐뭐 하도록 내버려두다. 하게 허락해주다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et이 뭐뭐 하는 거를 허락해주다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허락하다라는 뜻을 가진 allow라는 동사도 오형식 문장으로 쓸 수 있겠죠. 단지 그 목적 보어의 형태가 얘는 투부정사, to를 필요로 하는 그런 동사예요. 요 make랑 have랑 let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그냥 동사 원형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형식 문장도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요 부분의 형태가 원형인 것도 있고 투부정사 to를 꼭 써야 되는 동사도 있고 또 의미에 따라서 요 자리에 PP 형태가 올 수도 있고 현재 분사가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걸 지금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너무 양이 많아요. 근데 일단은 요 사역 동사에 조금 더 정말 정확하게 이 각각의 의미와 예문과 모든 차이점을 다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사역 동사에 관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직독직해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요 정도 요런 단어들이 있고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요런 친구들을 사역 동사라고 부르고 이제 오형식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요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 또 오형식 문장에 나오면 그때 또 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Annie handed Jack the flashlight. 애니는 건넸습니다. 잭에게 손전등을 건넸어요. He pulled out the castle book. 그는 꺼냈습니다. 그 castle 책을 꺼냈어요. He flipped through the pages until he found what he was looking for. 그는 페이지를 뒤적거렸어요.
이건 뭐뭐 할 때까지죠. 언제까지냐면 그가 찾을 때까지. 그가 찾고 있었던 거를 찾을 때까지 페이지를 뒤적거렸습니다. 저번에 이게 1권이었나요? 2권이었나요? 제가 이 look for랑 find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렸죠. 이 look for는 뭔가 발견하기 전까지 찾고 있을 때, 그럴 때 look for를 사용을 하고, 그래서 발견했을 때가 find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석하면 둘 다 찾다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차이점을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가 he was looking for를 하다가 결국 발견했을 때 found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찾다라는 의미여도 이 두 개의 그 단어를 바꿔서 쓰면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Jack put the book away. 잭은 그 책을 치웠습니다. It's called the armory. 그거는 불린다. armory라고 불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It's where armor and weapons are stored. 이거는 그 장소인데 armor와 갑옷과 그리고 무기가 보관되어 있는 그런 곳이야. He shined a flashlight around the room. 그는 비췄습니다. 손전등을 방 주변에 비추었어요. Oh man, 이런, whispered Jack. 잭이 속삭였습니다. The light fell on shiny breastplates, leg plates, and arm plates. 그 빛은 손전등에 비치겠죠. 어디로 빛이 떨어졌냐면 그 반짝반짝 빛나는 샤이니한 breastplate는 찾아보니까 흉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플레이트가 뭔가 판 같은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갑옷에 이렇게 다리를 붙일 수 있는 그 leg plate, 그리고 팔을 붙일 수 있는 arm plate, 뭐 이런 걸로 빛을 비추었더니 그 빛이 고기로 비추어졌다는 거죠. Shelves were filled with helmets and weapons. 선반이 차 있었어요. 헬멧과 그리고 무기로 차 있었어요. Shields, spears, swords, crossbows, clubs, and battle axes hung on the walls. 방패와 창과 칼과 그리고 활과 clubs는 곰봉같이, 곰봉이긴 곰봉인데 뭔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런 곰봉 같은 걸 clubs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과 그 싸울 때 쓰는 그런 axes, 그 도끼들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벽 위에 걸려져 있었어요. 이 hung 같은 경우에는 이 hang, hung 이렇게 3단 변신을 하는 동사인데 걸다라는 뜻이 있죠. 근데 이거를 걸다라는 의미로만 아시면 여기에 있는 hung을 봤을 때 그러면 이런 무기들이 걸려 있는 건데 왜 수동태를 안 쓰고 그냥 hung이라고 쓰냐라고 제가 중3 친구들이랑 수업을 할 때 그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걸다라는 뜻도 있는데 걸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비동사 없이 hung이라는 이 과거형으로 사용이 된 거죠. 뭐 물론 누군가에 의해서 걸려졌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앞에 비동사를 써서 그런 느낌을 표현해 줄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냥 일반적으로 걸려 있다라고 쓸 때는 그냥 hung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 영어가 어려워요.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겠죠. Voices came from the hallway. 목소리가 복도로부터 들려왔습니다. Let's hide. 숨자라고 애니가 말했습니다. Wait, said Jack. 기다려봐. 잭이 말했어요. I've got to check on something first. 나는 뭔가 좀 체크해봐야겠어. Hurry. 서둘러, said Annie. It will take just a second, said Jack. Hold this. 이 take는 걸리다 이런 뜻이죠. 잠깐 1초밖에 안 걸릴 거야. 잠깐이면 돼. 라고 잭이 말했습니다. Hold this. 이거 들어봐. He handed Annie the flashlight. 그는 건넸습니다. 애니에게 그 손전등을 건넸어요. He tried to lift her helmet from a shelf. 그는 들려고 했어요. 헬멧을 선반으로부터요. It was too heavy. 그거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He bent down and dragged the helmet over his head. 그는 수그려서 끌었어요. 끌어서 헬멧을 over his head. 그의 머리 위로 쓴 거죠. The visor slammed shut. 우리도 이제 sun visor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이 visor는 이 헬멧에 그 달려있는 눈을 가리게 되는 요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 visor가 쾅하고 닫힌 채로 쾅했습니다. 아까 그 문이 닫히면서 끼익 소리를 낸 그 문장 기억나시나요? 그때 the door creaked shut 이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the visor slammed shut.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죠. 그 바이저가 쾅 했습니다. 닫히면서 쾅 소리가 났습니다. Oh man, thought Jack. 이런 제게 생각했어요. This is worse than having a 5-year-old on my head. 이거는 더 최악이야. 5살짜리 아이를 머리 위에 이렇게 이고 있는 것보다 더 최악인데? It's like having a 10-year-old on my head. 그럼 마치 10살짜리를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것 같아. Not only could Jack not lift his head, he couldn't see anything either. 이 문장은 좀 도치가 돼서 약간 문장이 이상해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원래 문장은 Jack could, 여기 not only가 여기 들어가서 Jack could not only lift his head. 잭은 머리를 들 수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he couldn't see anything. 어떤 것도 볼 수도 없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문장인데 여기 not only라는 이 친구가 앞으로 지금 도치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도치가 될 때 곧 혼자 가지 않고 이렇게 could 같은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를 데리고 나가고 조동사가 만약에 없으면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를 데리고 나가든지 아니면 일반 동사라면 우리가 이 친구들 있잖아요. 일반 동사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을 상황에 맞게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약간 의문문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도치된 문장입니다. Jack, Annie sounded far away. Jack이라고 애니가 들렸어요.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They are getting closer. 그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 Turn off the light. 그 손전등 빨리 꺼. Jack's voice echoed inside a metal helmet. 잭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철로 된 메탈 헬멧 안에서 울렸어요. He struggled to get the helmet off. 그는 몸부림을 치면서 그 헬멧을 get off 하기에 빼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Suddenly he lost his balance and went crashing into other pieces of armor. 갑자기 그는 그의 균형을 잃고 went crashing. 충돌했어요. 다른 그런 armor 그 갑옷 조각들과 충돌했습니다. Metal plates and weapons clattered to the floor. 그 금속 판들과 아까 그 플레이트가 그 팔이랑 다리랑 가슴에 붙이는 부착된 그런 갑옷이었죠. 그리고 무기들이 clatter, 쨍그랑하는 소리를 바닥에서 냈습니다. Jack lay on the floor in the dark. 잭은 누웠어요. 바닥에, 어둠 속에서 바닥에 누웠습니다. He tried to get up. 그는 일어나려고 노력했어요. But his head was too heavy. 하지만 그의 머리가 너무 무거웠어요. He heard deep voices. 그는 들었습니다. 이 deep voices 하면 목소리가 좀 낮고 굵은, 그리고 깊다는 거는 이렇게 낮게 깔려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Someone grabbed him by the arm. 누군가가 잡았습니다. 그를, 팔을 잡았어요. 이 grab이라는 단어가 잡다라는 뜻인데 어딘가를 잡을 때 이 by라는 전치사랑 같이 사용을 합니다. The next thing he knew, his helmet was yanked off. 이 the next thing someone knew 요거는 그냥 표현인데 그가 깨닫고 보니 어느 틈인가 이런 뜻이에요. 그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헬멧이 잡아당겨져서 off,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끌어서 헬멧을 끌어서 벗긴 거죠. off 하니까. He was staring into the fiery light of a torch.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맹렬한 그런 torch의 횃불의 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누군가한테 붙잡힌 것 같죠? 이렇게 해서 또 5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챕터 6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탈출할 것인지 좀 궁금해지는 그런 챕터입니다. 오늘도 배우신 내용 꼭 복습하시고 저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